지난 시간 우리는 1970년대의 서러운 풍경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제어실 바닥에 그어진 선명한 붉은 줄 Don't cross this line. 이 선을 넘지 마시오. 발전소는 우리 땅에 서 있었지만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고장이 나도 미국 기술자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수리할 땐 문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키키퍼, 즉 문지기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기술로 연명할 것인가? 이제부터 짓는 원전은 우리 기술로 짓는다. 이른바 원전 기술 자립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나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원전을 짓겠다고? 불가능해.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품고 있던 그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치열했던 기술 독립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의 설계도를 어깨너머로 훔쳐보고 운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서름의 새빵살이를 끝내고 우리만의 기술을 키워내 진정한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그 넘을 수 없었던 붉은 줄을 지우고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기록. 우리 손으로 만든 안전한 원자력을 향한 70년의 항해. 그 두 번째 페이지, 원자력 기술 자립을 향한 사투편,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계속 턴키 방식으로 원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리 1, 2호기, 월성 1호기 모두 외국 회사가 열쇠만 넘겨주는 방식이었죠. 물론 편했습니다. 골치 아픈 설계나 기술 문제는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엔지니어들의 가슴 속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릴 겁니까? 이대로 가면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껍데기만 짓는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고장나면 그들 눈치나 보고 부품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 갈아 끼우는 신세,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기술료를 외국에 퍼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턴키는 없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예 기술 통째로 사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기술 전수 조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이죠. 1986년 정부는 새로운 원전 영광 3, 4호기를 짓기로 하고 전 세계 원전 회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입찰 조건에 아주 충격적인 조항 하나를 내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원전을 사주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당신들이 가진 원전 설계 핵심 기술 우리에게 전부 넘기시오. 당시 우리 정부의 전략은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단순히 설계도 몇 장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하는 방법, 즉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죠. 당시 세계 1위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기술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린 입찰 안 할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며 다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협상장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이번 판은 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만년 2등이었던 미국의 컨버스전 엔지니어링이 손을 든 겁니다. 당시 경련난에 시달리던 그들은 당장에 현금이 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의 독소 조항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좋습니다.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이제 기술을 배우러 갈 차례였죠. 하지만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견을 떠나던 2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은 출국 전날 비장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한필순 소장은 설계기술 자립, 즉 반드시 기술 독립을 이뤄내자라고 쓴 액자를 걸어두고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기면 식민지가 되듯이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식민지 신세입니다. 이번에 기필코 우리 기술을 만들어 옵시다. 실패하면 돌아올 생각 마십시오. 우리 모두 태평양에 빠져 죽읍시다. 자, 다같이 만세! 우리가 한번 미쳐봅시다. 만세! 만세! 그 비장한 함성을 뒤로하고 그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는 투사들처럼 말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국 코네티컷주의 작은 시골 마을 윈저. 시의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환영 인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냉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자기 밥그릇을 뺏으러 온 한국인들을 달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긴 하는데 설명은 안 해주고 툭 던져놓고 가기 일쑤였습니다. 알아서 보고 뺏기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였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우리에겐 자존심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그 유명한 모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모기처럼 앵앵거리고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그냥 모기처럼 달라붙었어요. 미국 직원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면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설계도는 왜 이렇게 그린 거냐? 이 수치는 뭐냐? 미국 직원들이 제발 저리 좀 가라고 소리쳐도 우리 직원들은 웃으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낮에는 그들 어깨너머로 배우고 밤에는 숙소에 모여 밤새 토론하며 설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렇게 3년, 윈저의 밤은 한국인들의 숙소 불빛 때문에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미국인들도 나중엔 혀를 내둘렀죠. 지독한 놈들, 너희가 이겼다. 그 윈저의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드디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종이에 그려진 대로 실제 기계를 만들어낼 제작이었습니다. 무대는 미국 윈저에서 대한민국 기계공업신장 경남 창원으로 옮겨집니다. 당시 창원에는 한국중공업,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소 기계는 여기서 만든다고 지정해 놓은 것이었죠. 집채만한 쇳덩이를 깎고 녹일 수 있는 시설은 국내에 오직 거기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덩치만 컸지 실상은 고급 대장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설계도를 그릴 줄 몰랐으니까요. 그 전까지 창원 공장은 그냥 외국 회사들의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벡텔 같은 회사들이 도면을 던져주면 우리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깎고 시키는 대로 용접만 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항상 외국인 감독관들이 상주했습니다. 그들은 뒷짐을 지고 다니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감시했습니다. 헤이 킴, 저기 용접 불량이야. 다시 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생각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의 설계도를 받아다 남의 감독하에 단순 작업만 해주는 OEM, 즉 주문자 생산 신세. 그게 1980년대 창원 공장의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3, 4호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선언한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주 계약자다. 하청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든다. 난리가 났습니다. 늘 뒷짐지고 지시만 하던 외국 감독관들이 호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중공업이? 너희가 뭘 안다고 핵심 부품을 만드냐? 단순 용접이냐 하던 애들이 무슨... 가장 큰 적은 그들의 비웃음이 아니라 그 비웃음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의 불신이었습니다. 당시 창원 공장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미쳤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국산화 좋다 이거야. 근데 원전이 장난감도 아니고 국산 썼다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냥 미국제 씁시다. 안전하게. 검증도 안 된 국산 펌프 썼다가 사고 나면 당신이 옷 벗을 거야? 엔지니어들에겐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밖에서 미국이랑 싸우기로 바쁜데 그 안에서조차 못 믿겠다. 그냥 사다 쓰자며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가 만든 시제품들은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용접하면 깨지고 쇠를 깎으면 금이 갔습니다. 미국 감독관이 보기도 전에 우리끼리 테스트하다가 폐기 처분된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는 떠났고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으니까요. 성공해야 본전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상황. 그 절박함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다시 용접기를 잡았습니다. 두고 봐라 하는 호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제발 이번 한 번만 버텨다오 하는 간절함 뿐이었죠. 미국 감독관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만든 펌프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분, 10분, 1시간. 기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감독관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케이 패스. 그 짧은 한마디에 공장 안은 환호성 대신 정막이 흘렀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엔지니어들은 만세를 부르는 대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광 3, 4호기의 국산화는 그렇게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피말리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 전남 영광. 드디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부품으로 지은 영광 3, 4호기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국산화율 95%. 사실상 완전한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설계도 우리가 했고 부품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처음이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현장의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시운전을 맡았던 엔지니어들은 스위치 앞에서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혹시 설계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저 100만 개의 부품 중에 나사 하나라도 잘못 끼웠으면? 미국 기술자들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봐줄게.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입술을 깨물며 그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카운트다운. 3, 2, 1.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기판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이 10%, 50%, 100%. 놀랍게도 기계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제보다 진동이 더 적어서 동전을 세워놔도 안 넘어질 정도였죠. 그제야 주제어실에는 안도의 한숨,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훗날 한국 표준형 원전, 지금의 OPR-1000이 됩니다. 거기엔 더 이상 붉은 줄이 없었습니다. 미국 감독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계 앞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붉은 줄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만 독립했다고 해서 진정한 주인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있었죠. 바로 안전입니다. 축구를 할 때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할 수 없겠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잘 짓고 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안전한지 감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전검사도 미국 규정집을 번역해서 썼습니다. 남의 나라 법으로 우리 발전소를 검사한 셈이죠. 기술이 독립했다면 안전을 지키는 잣대도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1990년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토대가 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출범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지형, 우리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 규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지키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세운 것이죠. 1950년대 전쟁 폐허 속에서 밥 굶으며 육천물을 들고 떠났던 유학생들, 1970년대 주제어실 바닥에 붉은 줄 그어놓고 서름을 삼켰던 기술자들, 그리고 1980년대 미국 시골 마을 윈저에서 모기처럼 버텼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피땀 덕분에 1990년대 대한민국은 드디어 원자력 기술 자립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자존심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겐 기술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눈은 더 넓은 곳, 세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기술을 팔아보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사막, 아랍에미리트에서 펼쳐진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승부, 세계적 강국으로의 도약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